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달입니다. 이번 영상 제작도 또한 6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희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공원이 어떤 곳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 대구에서부터 국민들이 직접 국채를 갚기 위해 나섰던 국채보상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역사의 이해와 더불어 이 공원에 어떤 수목이 있고 어떤 시스템과 요소들이 공원을 이루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원에 식재된 수목들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재밌는 설화를 가진 수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IoTC 파크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공원 이용자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 10분께 공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는 항목에 10분 중 6분은 알고 있다고 대답하셨지만 나머지 4분은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기점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진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위치한 독립지사 흉상인데요.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때 일본으로부터 빌려 쓴 1300만원의 차관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친 운동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진에 나와 있는 김광재, 서상돈을 시작으로 온 백성들이 금주, 금년, 금가락지 등을 팔아 국권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국채보상운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어 신국채보상운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은 국채보상의 운동 정신을 기리고 IMF 외환위기를 맞아 신국채보상운동을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1999년 12월 2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옛 대구여자고등학교와 대구시 경찰서 자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는 산책로 20개 도성과 광장 6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과 맑고 밝은 소리가 울려 화합과 번영을 염원하는 대구 시민들의 뜻이 담겨 설치된 달구벌 대종, 중앙도서관, 화합의 광장, 단풍거리, 여성기념비, 명원 순례 오솔길, 시상의 오솔길, 물결 파고라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결 파고라 위에 있는 나무는 덩굴성 식물인 등나무입니다. 파고라는 서양식 정자로 주로 덩굴성 식물이 식재된다고 합니다. 데프리카라 불리는 대구의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2014년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최초로 쿨링포구 시스템을 물결 파고라와 보행로 구조물에 설치했습니다. 온도가 28도씨 이상, 습도가 70% 이하가 되면 25분 가동하고 5분 동안 정지합니다. 쿨링포구 시스템은 고압으로 분사된 물입자가 공기 중에 기화하면서 주변 온도를 3에서 5도씨 낮추는 야외 냉방 장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 중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대기의 질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는 공원 안에 있는 수목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실나무, 벚나무, 산철쭉, 영산홍, 모과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동백나무, 자기나무, 꽃산딸나무, 목련, 배롱나무. 이 외에 표지판에 없는 수목들은 팔손이, 산수유, 수양매, 광나무, 반송, 팽나무, 가시나무, 능소화 등 정말 많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수목들 중 재밌는 설화가 담긴 수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목은 자귀나무입니다. 자귀나무는 낙엽 소교목으로 높이 3에서 5m이고 줄기는 굽거나 약간 들여누워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며 꽃은 연분홍색으로 6월에서 7월에 피고 작은 가지 끝에 15개에서 20개씩 산형으로 달립니다. 열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익으며 길이는 15cm 내외로 5개에서 6개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나무 껍질은 합환피라고 하며 약재료로 사용하는데 이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귀나무에는 관련된 몇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귀나무를 뜰에 심으면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 친구의 노여움을 풀고자 할 때에는 잎을 따서 보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귀나무의 줄기로 절굿공이를 만들어 부엌에 두고 쓰면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명한 아내는 단오날 자귀나무 꽃을 따 말려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가 남편의 심기가 좋지 않을 때 꺼내 술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주는 향긋한 향이 나는 술을 받으면 남편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이렇듯 나라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자귀나무의 향명인 가슴의 두근거림과 한이처럼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매실나무입니다. 매실나무는 낙엽 소교목이며 매화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매실나무의 잎은 어긋나 있으며 달걀 모양이고 양면에 털이 나 있습니다. 매실나무의 꽃은 3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매화라고도 불립니다. 꽃의 색깔에 따라 붉으면 홍매, 흰색이면 백매라고도 불립니다. 매실나무의 수피는 녹색과 갈색이 섞여 있으며 갈라지는 편입니다. 매실나무의 열매는 매실이라고 부르며 지름은 2에서 3cm로 털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매실나무는 6월에서 7월 초까지 자라는 청매, 7월 중순에 자라는 황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매는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서 생가로는 먹지 못하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매실차, 장아찌, 매실주 등으로 먹습니다. 도상서원에 있는 매실나무를 도산매라고 합니다. 이 도산매에는 퇴계이양과 두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퇴계이양이 단양 군수로 있을 때 미모와 기품을 갖춘 두향이라는 관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향은 퇴계이왕의 용모와 인품에 감동해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온갖 선물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계이왕은 전혀 흔들림이 없자 두향은 주변에 수소문하여 퇴계이왕이 좋아하는 것이 매화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향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찾아내 기품 있는 매실나무 한 그루를 선생에게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선생이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에 본 매화나무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퇴계이황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수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할 수목은 석류나무입니다. 다들 석류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석류 음료 CM송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석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석류의 한자 뜻을 살펴보면 돌석자, 석류나무 류자로 조선시대 이수왕이 편찬한 지봉유서를 보면 석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 사람들은 석류의 성질이 돌을 좋아한다고 하여 뿌리를 돌로 싸서 심는다. 또한 유득공의 경도 잡지에는 석류를 화분에 심어 선물하는 게 서울에서 유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을 위한 음료로 인기가 높은 석류가 당시에는 관상용으로 유명세를 떨친 모양입니다. 석류나무의 크기는 대략 5m의 낙엽 소교목 식물입니다. 잎은 둥근 타원형의 매끈하고 광이 납니다. 5, 6월에 붉은색의 예쁜 꽃이 피고 9, 10월이 되면 열매가 붉게 익습니다. 대체로 내한성이 약하며 가지가 유연하고 질긴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목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낙엽 활력 관목으로 높이는 4m까지 자라고 줄기는 회색입니다. 그리고 잎은 어긋나며 계란형으로 3개로 갈라지고 꽃은 7월에서 10월에 피고 1개씩 달립니다. 꽃의 색은 품종에 따라 흰색, 분홍색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다들 어릴 적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이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 놀이는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께서 만드신 놀이입니다. 남궁옥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궁화를 떠올렸으면 하는 깊은 뜻이 담긴 놀이입니다.
다음은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 국내 최초로 활용된 IOTC 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IOTC가 구현된 공원을 본다라는 의미와 안전한, 편리한, 친환경 공원을 뜻합니다. 여기서 IoT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입니다.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내에는 공원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원 주 출입구와 공원 내 곳곳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CCTV 설치를 통해 사전 범죄 차단이 가능합니다. 위치 확인이 가능한 대화형 비상벨로 범죄 발생을 대비하였습니다. QR코드를 연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의 방향과 거리를 표출해주는 스마트 방향 표지판과 증강현실 시스템으로 공원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벤치는 태양광을 이용해 스마트 유무선 충전과 LED 경관 조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태양광 스마트 쓰레기통은 태양광을 전력으로 압축기를 구동하고 모여있는 쓰레기를 눌러주며 쓰레기의 부피를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일반 쓰레기통보다 최대 8배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다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내용물이 차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화원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간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공원에 접목한 이 시스템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공원에 접목시켜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은 인공 시스템에 의해 황폐해진 시민들을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으며 자연과 시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심 속 다양한 녹색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저희 조경이 하는 일입니다. 공원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00%가 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학생들은 열심히 배워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